우리가 마철루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거대하고 높이 솟은 건물들이 떠오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각국은 가장 높은 구조물을 짓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즈니스 목적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 발전,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와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부터 점점 높이와 화려함에서 따라잡고 있는 새로운 마철루들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개의 빌딩을 살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 부르즈 칼리파,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이 건물은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한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입니다. 이 건물은 높이가 2716피트 6인치로 아래에서 서 있으면 꼭대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건물은 수직 도시로 도시 전체를 세로로 세운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1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이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반짝이는 외관을 완성하기 위해 26,000장의 수작업으로 자른 유리 패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를 청소하는 데는 전체 과정을 완료하는 데 3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건 높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안에는 호텔, 사무실, 레지던스가 있고 물론 두바이 전체를 비행기에서 보는 것처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이렇게나 높기 때문에 건축가들의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에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받을 수 있을까로 변경됐습니다. 19번 머르데카 118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목록에서 다음은 머르데카 118로 PMB 118로도 알려져 있으며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위치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이 건물은 말레이시아의 자유를 상징하는 건물로 그래서 이름도 머르데카입니다. 이 건물은 2000피트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적인 말레이시아 건축 양식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복합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럭셔리 레지던스, 오피스, 호텔, 그리고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건축적 아이콘이 되는 것 외에도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처럼 그들도 항상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그런지 지켜봅시다. 18번 상하이 타워. 상하이, 중국. 상하이의 금융지구에서 상하이 타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환경을 생각하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이 건물은 2000피트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며 건축회사 젠슬러가 설계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고든 형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의 형태가 회전합니다.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강한 바람을 더 잘 견디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건물 전체에는 풍력 타빈, 빗물 수집 시스템, 그리고 첨단 에너지 효율 유리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다양한 국제 기준에서 친환경 건물로 인증받았습니다. 내부에는 사무실, 소매점, 그리고 물론 고급 호텔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전망대도 빠질 수 없죠. 왜냐하면 마철루가 있다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17번 시계탑 단지. 아브라즈 알바이트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이 정도 높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잠깐만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시계탑 단지를 만나보세요. 이곳은 예전에는 아브라즈 알베이트로 더 잘 알려져 있었고 칭 압두라지즈 기금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그 높이는 1972피트입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4개의 면을 가진 거대한 시계가 있어서 16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너무 커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부캇 단지 안에는 5성급 호텔 모스크, 5층짜리 쇼핑몰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건물 안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부르즈 칼리파처럼 주류 언론에서 자주 주목받지는 않지만 독실한 무슬림들에게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16번 핑안 국제금융센터. 선전, 중국. 중국은 정말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데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선전시에 위치한 핑안국제금융센터, 즉 핑안 IFC로 더 잘 알려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965피트의 높이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 빌딩입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유명한 건축회사인 콤페더스 앤 폭스 어소시에이츠에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 건물의 매끈하고 반짝이며 뾰족해지는 형태가 바로 눈에 띕니다. 하지만 외관만 멋진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에는 첨단 기술도 가득합니다. 건물 안에는 사무실, 호텔, 고급 상점들이 있고, 물론 꼭대기에는 주강 삼각주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춰 이 건물에는 첨단 단열재와 스마트 공조 기술 같은 에너지 절약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업자들은 이 건물이 친환경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15번 롯데월드 타워, 서울, 대한민국.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온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마치 바람에 새겨진 듯한 우아한 마천루입니다. 이 건물은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는 1823피트입니다. 이 건물은 국내 최고 높이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입니다. 컨페더서 앤드 박스 어소시에이트스에 따르면 이 건물의 디자인은 현대 건축과 한국 문화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건물은 전통 한국 도자기와 한국 서예의 곡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안에는 예상대로 쇼핑몰, 사무실, 호텔, 그리고 고급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도시위를 나는 듯한 경험이죠.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물 절약 시스템 같은 친환경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게 표준이 됐죠. 프로젝트가 승인되려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14번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시, 미국.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단순히 높이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역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01년 9월 11일의 비극 이후 미국의 재건을 상징하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의 높이인 1776피트는 미국의 자유에 대한 경의일 뿐만 아니라 공학적으로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 건물은 데이비드 차일즈가 설계했고 프리덤 타워라고 불립니다. 이 건물의 높이는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해인 1776년을 기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유리로 된 정면과 꼭대기에 빛의 찌르기처럼 보이는 첨탑이 있으며 전망대에서는 뉴욕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건물의 발치에는 911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넓은 추모 공간입니다. 물론 친환경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 가능함을 증명하는 인증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가장 큰 의미는 높이나 기술이 아니라 바로 회복, 희망, 그리고 단합의 이야기입니다. 13번 광저우 CTF 파이낸스 센터, 중국 광저우. 초고층 빌딩 이야기라면 중국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광저우시에는 CTF 파이낸스 센터가 있는데 이 거대한 타워의 높이는 1739피트에 달합니다. 이 건물은 반짝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이 건물 역시 마천루 디자인으로 유명한 컨페더레이션 폭스 어소시에이츠가 설계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건물 전면의 유리는 주변 환경에서 색상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조명에 따라 외관이 달라집니다. 예상대로 이 건물도 복합용도 건물입니다. 사무실과 고급 호텔도 있습니다. 고급 쇼핑 공간과 주강 삼각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부자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자주 언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마케팅을 위한 장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12번 텐진 CTF 파이낸스 센터, 중국 텐진. CTF 파이낸스 센터라는 이름이 프랜차이즈처럼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또 하나가 등장했으니까요. 이번에는 텐진시입니다. 이 건물은 광저우에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높이로 1739피트입니다. 모든 게 같다고 생각한다면 반전이 있습니다. 다른 건축회사가 설계했는데 바로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 메릴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아도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더 현대적이고 수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있어서
햇빛을 받을 때 움직이는 듯한 착시 효과를 줍니다. 여기에는 호텔, 고급 콘도 유닛, 프리미엄 오피스 공간, 그리고 물론 전망대가 있습니다. 보면 요즘 마천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들을 체크리스트처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높고, 반짝이고, 호텔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은 타워를 더 많이 세우는지 겨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11번 차이나존, CITC 타워, 베이징, 중국. 이번에는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상징적인 차이나존, 시티타워로도 알려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732피트의 높이로 중국 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중국 전통 술그릇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형태도 위쪽이 넓고 가운데가 좁은 모양입니다. 콘페더슨 폭스 어소시에이츠의 건축가들에 따르면 그들은 현대적인 외관과 문화유산을 결합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평소처럼 호텔, 고급 콘도, 사무실 공간, 그리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건물은 빗물 수집, 에너지 절약 시스템 등 친환경 건물이라는 홍보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건물의 진짜 목적은 도시의 힘과 발전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이징이 세계적 도시임을 알리는 랜드마크입니다. 10번 타이베이 101 타이베이, 타이완 2010년대의 슈퍼 초고층 빌딩들이 몰려오기 전 진정한 높이의 왕은 타이베이 101이었습니다. 2004년에 완공되었을 때 이 건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6년 동안 그 타이틀을 지켰습니다. 이름이 101인 이유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1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 디자인은 더 특별합니다. 중국의 파고다에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층층이 쌓여 위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요아이, 리앤드 파트너스의 건축가들에 따르면 이 형태는 행운과 성장의 상징으로 대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안에는 쇼핑몰, 사무실, 레스토랑이 있고 물론 그리고 여기서 도시를 둘러싼 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만 보이는 게 아니라서 다른 마천루들과는 다르게 특별합니다. 개발자들 말로는 이 건물이 친환경 건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다른 건물들처럼 요즘은 거의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9번째는 상하이 월드 파이낸셜 센터. 중국 상하이 스카이라인 샷의 팬이라면 다음 건물은 분명히 익숙할 거야. 상하이 월드 파이낸셜 센터 또는 SWFC로 더 잘 알려진 이 건물은 상하이 푸동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는 1614피트야. 하지만 이 건물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바로 위쪽에 있는 구멍이야. 이 구멍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건물에 더 바틀 오프너스라는 별명을 붙여줬지. 그리고 디자인 회사인 콤페더스 앤 폭스. 맞아, 또 그들이야. 이 구멍이 바람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임을 인정했어. 예상대로 사무실, 쇼핑몰, 호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하나가 있어. 항상 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야. 말하자면 상하이의 힘과 글로벌 도시임을 과시하는 상징 같은 곳이지.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도시 간 경쟁의 상징이야. 마치 봐라, 우리도 이런 걸 세울 수 있다는 식이지. 8번째는 인터내셔널 커머스 센터, ICC 홍콩. 홍콩의 중심부에서 인터내셔널 커머스 센터, 즉 ICC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1588피트까지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홍콩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뿐만 아니라 이곳은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디자인했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요, 또 그 사람들이죠. 여전히 콤페더스와 폭스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외관만 봐도 그들의 표준 레시피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리, 반짝임, 키 크고, 호텔, 쇼핑몰, 전망대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것들에 비해 이건 좀 평범해 보여요. 개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기능성과 경제적 영향면에서는 여전히 믿을만해요. 안에는 호텔, 고급 상점들, 고급 주거 공간이 있고 물론 빅토리아 항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전망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CC는 디자이너 가방 같아요. 비싸고 반짝이지만 눈에 익숙한 그런 느낌이죠. 7번째는 우한 그린랜드 센터. 중국 우한시에는 수많은 장애물을 겪으면서 거의 전설이 되어버린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우한 그린랜드 센터입니다. 원래 계획은 2087피트였습니다. 하지만 공역 관련 법규 때문에 건설 중에 높이를 줄여야 했습니다. 최종 높이는 1562피트입니다. 네, 그래도 만만치 않은 높이죠. 평소처럼 이 건물 내부에는 호텔, 사무실, 고급 주거 공간, 그리고 양쯔강까지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 과정은 거의 드라마처럼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여러 번 중단되었으며 최종 비용은 4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억 단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높고 많은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Dahil sa isang pandaigdigang pangyayari noong 2020 kaysa sa building na to. Number 6, Central Park Tower, New York. 럭셔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 목록에서 아마도 이곳이 가장 고급스러울 것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센트럴 파크 타워는 높이가 1550피트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맨해튼의 빌리어네어스 로우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초호와 콘도가 있으며 각각의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하늘 위 저택 같은 분위기입니다. 건물 아래에는 7층 규모의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있고 위층에는 최첨단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일부 유닛의 가격은 필리핀의 작은 마을 예산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친환경적인 주장, 지속가능한 자재, 단열,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도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유닛을 사는 이유가 환경 친화적인 기능 때문은 아니잖아요. 구매하는 이유는 세상 위에 살고 싶기 때문이죠. 넘버 5. 락타 센터,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이제 러시아로 가봅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락타 센터는 높이가 1516피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 가즈프롬의 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큰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87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무실, 전망대, 그리고 플라네타륨이 이 복합단지에 있습니다. 네, 자체 플라네타륨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위로 올라갈수록 나선형, 불꽃처럼 원형을 그리며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친환경이라는 유행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스마트 글라스와 첨단 단열재, 에너지 절약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련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젝트에서 정치와 상징성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높은 건물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4위 랜드마크 81, 호치민시, 베트남. 베트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랜드마크 81은 단순한 마천루가 아닙니다. 이곳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높이가 1513피트에 달합니다. 이 건물은 호치민시에 위치해 있으며 비놈즈 센트럴 파크라고 불리는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2018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베트남이 세계의 글로벌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야망을 상징합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아킨스라는 건축회사가 맡았으며 유리로 만들어진 매끈하고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건물 내부에는 당연히 고급 레지던스, 하이엔드 오피스, 호텔, 쇼핑몰, 그리고 79층에 위치한 필수 전망대가 있어 4.20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건물은 베트남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꿈의 고층 버전입니다. 반짝이고 높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좋죠. 3번 국제무역 및 상업센터 선전. 이번에는 중국에서 온 선전 국제무역 및 상업센터입니다. 1550피트 높이의 매우 높고 우아한 건물입니다. 20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모셰 사푸디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를 설계한 동일한 건축가입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범선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 지역이 무역 중심지였던 역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98층이나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구, 소매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물론 전망대까지 모두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올인원 수직도시입니다. 만약 모든 마천루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브랜딩은 강과 돛에서 영감을 받아 이 구조물을 상징적인 건물로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들이 성공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디 익스체인지 106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우리 목록에서 두 번째는 익스체인지 106으로 시그니처 타워라고도 불리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새로운 툰나작 익스체인지 금융지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높이는 1492피트이며 201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물야그룹이 만들었으며 프로젝트의 목적은 쿠알라룸푸르를 국제금융 허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타워는 고급 레지던스, 오피스 공간, 소매점, 호텔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마치 크리스탈이 스카이라인을 뚫고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반짝이고 기하학적이며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90년대에 말레이시아의 자부심이었던 페트로나스가 있었다면 지금은 익스체인지 106, 이 그들의 현대적인 답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랜드마크지만 의도는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세계의 높이와 부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1위, 페트로나스 타워.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많은 사람들이 쿠알라룸푸르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건물이 있다면 바로 그 건물, 페트로나스 타워입니다. 말레이시아 수도의 중심에 위치한 이 쌍둥이 타워는 단순히 높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타워들은 또한 국가적 자부심과 경제 발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998년에 완공되어 200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타워의 높이는 1483피트이며 아르헨티나 출신 건축가 세사르 펠리가 설계했습니다. 이 건물의 스타일은 포스트 모던 양식의 이슬람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창문의 형태, 파사드의 패턴, 그리고 전체적인 건축의 흐름을 주목해 보세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것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특징은 41층과 42층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로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엔지니어링의 걸작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2층 다리 중 하나입니다. 페트로나스 타워는 단순히 석유 회사인 페트로나스의 사무실만이 아닙니다. 사무실 공간, 쇼핑몰, 콘서트홀,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86층 전망대가 있습니다. 높이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관광객들에게 완벽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반짝이는 외관 뒤에는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과 스마트 환기 시스템 같은 엔지니어링 혁신과 친환경적인 기능들도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높기만 한 건 유엔이 아니거든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트로나스 타워는 동남아시아 국가도 세계적인 수준의 상징적이고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를 만들어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너스 항목 1. 마리나 101.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추정 높이 1399피트. 2017년에 부분적으로 개장. 마리나 101은 두바이 마리나에 위치한 주거용 마천루로 부르즈 칼리파 다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로 불립니다. 원래 이 타워 전체는 풀 호텔과 서비스 아파트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전에 하드럭 호텔과 협업도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로 완전 개장이 미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의 구조는 거의 완성되어 있고 두바이 스카이라인에서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너스 항목 2432. 파크 에비뉴, 뉴욕시, 미국. 추정 높이는 1396피트이며 20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늘고 높은 주거용 타워 중 하나입니다. 432 파크 에비뉴는 뉴욕 고급 부동산 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높이에서는 센트럴파크와 맨해튼 거의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곳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논란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콘도 소유주들이 진동, 소음, 그리고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높이에 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보너스 엔트리 3. 프린세스 타워,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추정 높이 1356피트. 2012년에 완공되었으며 마리나 101이 들어서기 전까지 프린세스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역시 두바이 마리나에 위치해 있으며 100개가 넘는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주거용 유닛입니다. 또한 이 타워는 중동에서 초고층 고급 주거 문화를 처음 선보인 건물 중 하나입니다.